기획예산 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의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7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셨나요? 27페이지요? 네. 네, 이거는 지난 연말에 정책관리 경상관리 때 공고를 제시해드리고 계속 이렇게 협력해 나가는 거. 지금 이제 그 이경규 시작된 취임부터 지금까지 계속 논란이 되고 전시가 그 방향 설정을 제대로 못해서 많은 분들이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면 그 시정홍보와 대학 홍보를 병행 추진 뭐 이렇게 다양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세명대 관련해서 제천시 집행부와 세명대학은 어느 정도의 교류를 했는지 이전 관련해서 지금 시민들만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데 어느 정도 또 몇 번의 대화나 이런 거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기 세명대학교 하남 이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작년에 이제 우리가 간학 협의회를 작년 9월에도 이제 저희 시로 초청해서 이제 했고요. 지금 3월 초에도 또 예정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난번에 했을 때도 제천시에서 주관을 했고 그다음에 3월 초에 할 거는 이제 대학에서 주관해서 이제 주기적으로 이렇게 분기별이라든가 분기별로 이제 하기로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이 하남시 이전에 대해서는 사실 그 대학과 제천시와의 의견은 상당히 상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화로 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대학 협력팀이 참고가 돼서 저랑 팀장님이랑 담당자가 수시로 가서 그런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이야기라든가 또 저희 시립 입장 이런 건 늘 전달을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학교에서는 그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이 2,000명 정도로 하남시로 가고 싶다, 갈 것이다 계획이다. 한 학년에 500명 정도로 해서 4학년 2,000명 정도. 그리고 한의학과는 한방 대학이나 병원이나 뭐 이런 거는 지금 한의학과는 그쪽으로 이전 계획이 전혀 없다. 그리고 그쪽에 결국 그쪽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 신입생 모집이 앞으로 이제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인구수 자체가 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도권에 소재한 그 학교라는 그런 그 명칭을 받아서 신입생 확보에 이제 그 도움을 받고자 그렇게 이전을 한다고 이제 저희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모집이 잘 안 되는 학과를 한 500명 정도 하나 정도 하면서 2,000명 정도 이제 이전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오늘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태까지 그 소통했던 그 결과를 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이제 구부원 억축과 남설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고 있지만 어느 한 군데서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이제 세명대 그 관련해서도 그 사무처장님이니까 그분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했을 때는 우리는 가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세명대에서 가지 않는다. 네네. 그 제가 지금 어떤 사무처장님하고 한번 권혜국 사무처장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을 그럴까. 그래서 저희한테는 다 얘기 있다고. 그래서 제천시가 명확하게 그 세명대가 명확하게 해서 시민의 혼란을 얼른 이걸 잠재워주지 않으면 계속 어떤 분란이 일어나고 또 지난번에 또 그 시청 앞에 현수막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왜 당면한 문제를 해결을 얼른 할 생각을 안 하시고 전부 비껴가는 듯한 인상을 주면 시민이 누굴 믿고 지금 제천시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위원님이 보시거나 시민들께서 보실 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저희 제천시에서는 이제 대학교에서 저렇게 2,000명 규모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만 제천시 입장에서는 가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그 대학이 우리 그 지역 경제나 모두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고, 그래서 지금 그 입법 발의한 게 그 작년 재작 2013년도에 박수현 의원이 입법 발의해놓고 작년에 말에 윤마음 의원이 입법 발의한 그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 저희는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곧 이제 의원님들께도 어제 공문도 보내고 그랬는데 3월 3일 날 그 추진 상황 보고회를 시민 보고회를 개최합니다. 오후 2시에 그때 의원님들 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이거를 확실하게 또 더 촉구하기 위해서 3월 17일 날 국회에서 국회가 돼서 저희 그 정책 토론회를 할 것입니다. 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회의원님들과 또 우리 지역과 비슷한 지역의 시장 교수님들, 의장님들 이런 분들 모시고 또 시민들 많은 수를 모시고 가서 정책 토론회도 하고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부단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천시 입장과 대학교의 이제 입장이 틀리니까 이거를 조율하거나 뭐 합의를 한다거나 이런 건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애로사항 해결 창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서로 소통을 많이 하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답은 안 나오는 거고, 그죠? 그렇죠. 이게 입장이 좀 틀리니까 그 합의점을 찾지. 그래서 이렇게 업무 보고 시간에 참 이런 거를 물어서 죄송하지만 지난번 그 이김비 시장님 취임할 때 그 취임식에서 있었던 그 부분에 대한 해명과 함께 제천시에서도 정확한 입장 표명을 해서 시민들이 정말로 알고 있게, 시민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 시장님이 안 가겠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왜 자꾸 간다 그러는 이런 말이 나오는지 다 믿고 싶잖아요. 세명대가 안 가는 걸로. 근데 지금 이렇게 혼란을 야기시키는 문제가 발생했으면 그 해명이라든가 이런 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뒤로 하고 계속 그 옆에서 진행되는 일들 때문에 어느 중점을 찾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 건 아시죠? 3월 3일날 시민 보고회 때 또 어떻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지 그것도 네, 정확하게 좀 해주시고요. 또 하나 그 대학 그 주소 이전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그 인센티브를 주고 있잖아요. 네, 물론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제천시의 그 세명대 대원대 교수님들 그 각종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명단을 좀 받았습니다. 한 113분 정도 되는데 그 학생들이 제천시에서 주소 이전을 요구하면 일단 교수님들도 얘기를 해주시겠죠. 근데 교수님들도 주소 이전 안 된 교수님들이 많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또 문제의 소지도 될 수 있고 개인이 주소를 이전한다면 또 본인들의 또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제천 세명대를 위해서 많은 협조를 해주고 그러면 교수님들도 또 제천시에 협력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가지고 있고 용역도 지금 이제 세명대 교수님들한테 많이 의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간단한 문제 뭐 주소 이전 관련해서도 교수님들이 좀 앞장을 서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냅니다만 그 우리 담당관님이 교수님들하고 좀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학생들은 일단 선생님들을 받고 싶어하고 선생님들이 얘기할 때 또 선생님들도 그런 일을 정확히 해놨을 때만이 우리가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이 자료 요구해서 저도 좀 하겠습니다만 지금 18% 정도가 전입신고를 알아줬더라고요. 우리 위원회로 소속돼 있는 교수님들 중에 60% 정도 이전을 하시고 있는데 그건 뭐 거주 이전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강제성은 띄지 못하더라도 저희가 이런 상황을 잘 말씀드려서 주소 이전을 좀 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신 분들은 네네. 그래서 또 하나 그 학생들은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주소 이전에 저희가 메리트를 주잖아요. 그러면 학교의 교수님들도 주소 이전을 했을 때 지금 각종 위원회에 들어와갖고 정말 많지 않지만 주소 이전에 관한 메리트만큼은 갖고 계신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천시 위원회로 소속이 돼서 일을 하실 거면 제천 시민이라는 그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수경 의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답하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 편성 과정의 시민 참여 확대입니다. 6페이지인데요. 네. 지금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금 좀 자세히 좀 말씀 좀 해주시고요. 그 주민참여예산 그 시민위원회는 대략 80명 이내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는 지금 33명으로 구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인제은행에 은행에 등록돼 있으신 분 중에서 17분 정도를 하고 읍면동당 한 분씩 추천을 받아서 34명으로 구성 중에 있습니다. 34명. 네. 그럼 아직 정확한 구성은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추천을 다 받고 있고 곧 이제 구성이 될 것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방침은 34명으로 하는 걸로. 네. 그럼 이제 이분들의 그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구성을 80명 이내로 해서 34명 정도로 네, 네. 구성을 하셔서 이분들의 역할에 대한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해주시면 해주시기만 예, 어쨌든 이제 그 주민 참여 예산을 작년에 시행을 해서 이제 한 건당 5,000원 기준으로 5천만 원 기준으로 해서 한 10억 정도를 저희가 이제 올해 예산으로 배분을 하려고 신청을 좀 받아봤습니다. 근데 사실 처음에 시행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라서 이제 신청 사항이 정말 이렇게 참신하고 새롭고 정말 이게 그 주민 참여 예산으로서 적합하다고 이런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8억 8천 이 정도를 이제 편성을 했는데 내년에는 이제 그 20억 정도로 더 늘려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민들이 점차 가면서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더 많은 사업을 참신한 좋은 사업을 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심의를 이분들을 통해서 심의를 할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소통 시민회의 운영입니다. 네. 여기는 500명 이내로 구성이 돼서 이제 훈령으로 추진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이분들 시민회의가 운영이 돼서 500명 이내로 구성이 되면 지금 현재는 몇 명까지 지금 구성 인원이 확보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 지난번에 의원님들 각자 분들께 의견을 여쭤봤던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조례를 개정해서 하려고 이제 추진을 했었는데 좀 의원님들 의견이 좀 그런 수당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이런 예. 거에 대해서 좀 좋은 말씀을 하셔서 이제 조례로 산정을 안 하고 우리 자체 규칙 그 훈령을 정해서 하일 때 그날에 추진을 안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노라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민회의에서 하고자 하는 그 주요 목적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분들의 역할. 물론 이제 뭐 이 많은 인원이 각자의 역할을 다 개개인의 역할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그분들을 뭐 전체 회의는 하겠죠. 그래서 이제 시정의 전반적인 시정사항의 설명도 드리고 홍보도 하고 또 그분들 의견도 보고 받고 이렇게 하겠지만 일단 5개 분야로 모집을 지금 할 생각이기 때문에 그 분과별로 필요한 사안에 따라서 예를 들어 뭐 분기별이라든가 반기별로 각 부서에 시민회의를 통해서 뭐 의견을 청취하거나 그럴 사안이 있으면 좀 공문으로 받아서 그런 거를 운영을 하려고 지금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소통, 시정소통 시민회의 운영을 또 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또한 시민참여인재은행입니다. 신규 시책으로 37페이지. 네네. 그러면 제천시의원의 시민참여인재은행 운영은 또 1000명입니다. 분야별로 100명으로 해서 지금 운영 분야가 시정소통 시민회의 운영이나 시민참여인재은행에 대한 운영 분야가 지금 거진 유사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지 여기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좀 표적이 다른 것입니다. 시민회의는 각 그 시민 중에 시정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 신청을 하게 되는 거고, 이 시민참여은행 운영하는 거는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하거나 그랬을 때,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싶은 분들이 인재은행에 등록을 해놓고 저희가 위원회 추천해 줄 때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일단 이건 어떻게 운영이 되실 거죠? 어디죠? 그러니까 아니 시민참여인재은행에 대한 예, 예. 운영은 일단은 지금 네, 한 340명 정도를 신청을 받았는데 이것도 예, 예. 자기 전문 분야를 다 기재를 해서 받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각 부서에서 그 전문 인력이 필요한 위원회에 저희한테 그 추천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분들을 활용해서 추천을 해줄 계획입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시정소동 시민회의 운영할 때도 그 중례적인 부분이 느껴질 수 있도록 좀 반반하게 운영이 되지 않도록 네. 그래서 그 위원회가 시민회의 운영이 좀 실속 있게 내실 있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무료하는 부분을 네.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방 보조금 한도액 설정 및 성과 평가제 운영형으로 신규 사업이 이번에 이제 좀 보조금을 좀 더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좋은 방안이라고 봅니다. 네네. 그럼 여기는 지방 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이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15명에 대한 명단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것만 제출해 주시고 잘 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도 국비 확보 문제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해서 전략적인 확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제천시 재정이 거진 국비에 대한 의존도가 70%입니다. 그럼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얼마큼 노력을 노력은 많이 하시는 걸로 압니다. 근데 좀 결과물이 어떤지, 노출되는 결과물이 좀 미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참 우리 서로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저희들은 또 집행부의 기획예산팀에서는 전체적인 공약 사업이라든가 모든 제천시 행정을 기획을 하고 기획된 부분에서 예산까지도 투입하는 정말 수뇌부적인 역할을 기획예산팀에서 하십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감당을 할 수밖에 없는 부서시고 그 부서에서 또한 모든 것을 지향해야 될 부분을 방향을 제시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을 요청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로 좀 진행이 되면서 2015년도 앞으로 민선 6기에서 해야 될 그 방향을 어느 정도로 진행을 하면서 진행이 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정말 지당하신 말씀이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3월 월중 업무보고가 3월 2일 날 잡혀 있는데요. 그 3월 2일 날 또 이번 정례조회 시간에 그 기재부에 있는 이재우 사무관을 초청해서 국비 확보 방안에 대한 강의도 듣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에 그 월중 업무 보고 시에 각 부서별 국비 확보 방안에 대한 그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65건, 6건 이 정도가 지금 발굴이 돼 있는데 그 리스트를 일단 위원님께 드리는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명초등학교 그 부지에 대한 계획은 다른 방향을 지금 많이 구상하고 계시면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용역의 결과물을 지금 저희들 중간보고를 지난번에도 받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는 10번, 100번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방향을 그래도 잡으셨는지 기본 그림이라도 좀 한번 잠깐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그 도시재생사업 용역 보고에서도 이제 아마 의원님들 많이 참석하셔서 들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도시재생사업 선정이 이제 된다 하더라도 6월이나 뭐 이때 선정이 돼서 8월 뭐 이때 되면 올해 예산이 국비가 배정이 돼도 올해 말이나 빨라도 또 내년 초나 이때 예산이 배정이 될 것 같은데 결국 그러면 저거를 1년 동안 저렇게 편하게 쳐놓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문제가 좀 이게 좀
심각하다고 생각이 돼서 일단 그 도시재생 사업에서는 여러 가지 공원화라든가 뭐 아고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제가 내일 그 권태현 교수님이랑 만나기로 돼 있는데 그거 하기 전에 그 저희가 올해 추경이라도 좀 반 매덕이라도 세워서 그 사업의 중복 그 도시재생 사업 결과에 따른 그 사업 중복 투자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리를 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영상 건물 이런 거 전면 설치하지 않고 그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일단은 기초적인 걸 해놓고 도시재생 사업이 확정되면 그거를 투입해서 공원화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늘 말씀드린 그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키기 위한 그 근본적인 대책 그 큰 프로젝트 이거는 1, 2년 두면 더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정부적으로 또 확보를 하겠다는 데 대한 예산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내일 권태현 교수님과 만나봐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그러니까 용역이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거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매덕 추정 예산을 봐도 몇 억이지 네. 몇 천이라는 거는 단위가 안 됩니다. 그럼 몇 억 정도 되면서 그냥 10억 미만 단위 예, 10억 미만으로 본다고 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교육문화센터를 진행할 때 매몰 비용이 그때 21억 그 설계비하고 해서 21억 잡고 있습니다. 21억. 예. 그럼 21억에서 지금 10억 미만으로 또 예산을 잡습니다. 또 설치를 해야 되고 앞으로 여기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 예산은 계속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정말 교육문화센터가 우리가 돈이 어딨냐. 재정적으로 너무 부담이 돼서 중단을 하겠다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 물론 예산분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어떤 효과적인 경제적인 효과를 우리도 같이 봤지만 예산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 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걸 해놓으면은 저게 필요하고 저걸 하다 보면 주차장도 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돼서 작게 투입되는 돈이 나중엔 예산이 100억을 갈 수도 있습니다. 매몰 비용을 항상 플러스해서 해서 그러면 정확한 것을 짚고 진단하고 짚고 투입하지 않는 한은 정말 재정 대비 염려했던 것이 재정이 흘러나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 담당관님이 더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이 문제를 언제나 우리가 오픈을 하고 있지만 오픈을 해서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잘못하다가는 염려했던 재정이 무수가 된다는 거죠. 이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거기에 뭘 심어야 될지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이렇게 늦어지는 기간에 시간도 늦어지고 경제적으로 효자 노릇도 못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손실이 되고 이런 일은 절대적으로 발생해서는 안 된다. 예, 그거를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유념하셔서 좀 조속히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다. 제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 시정소통 시민회의 인재은행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의 행정의 모습들이 이제 그림은 폭발적으로 많이 시민을 대상으로 커져가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근데 과연 이러한 시스템을 운영해서 올해는 이 신규 작업을 통해서 꼭 결과물이 잘 보고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제가 좀 운영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 문화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세명대하고 이 문화 페스티벌은 꼭 세명대 하늘공원에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우리가 조건이 있는 겁니까? 이제 세명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문화 공연이기 때문에 이제 그 학생들이 접근성이 좋게 하기 위해서 그 하늘 공연장에서도 하지만 의림지 수련대에서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네. 우리 야외음악당도 지금 좋은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최종적인 우리의 목적은 그들을 통해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거나 또 그들을 통해서 문화를 활성화시키는 거기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시내권에서 이런 행사를 좀 유치를 어차피 대학생들 대상이기 때문에 그들밖에 오지 못하기 때문에 장소만 제공한다라고 하면 시내에서 좀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것도 좀 검토해보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그 2월 13일 날 고위공직자 추천 간담회를 주관하셨었죠. 네, 네. 네.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이 볼 때, 제가 볼 때는 참 좋은 기획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전격적으로 또 취소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왜 취소가 되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고위공직자와의 간담회는 지금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국배학부나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세종시 청사에 근무하시는 그러니까 중앙부처에 근무하시는 4급 이상 공무원과의 간담회를 만찬을 하면서 했었습니다. 부장님 모시고 제가 가요. 그때 이제 이런저런 얘기 나온 끝에 이제 우리 제천 출신 공무원들이 중앙부처 공무원들이랑 제천시청 공무원들이 같이 그 학부에 대한 그런 시정 일반적인 그 중앙부처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토론을 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참 좋다고 그래서 날짜도 저희 일정을 2월 13일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2월 13일 날 잡았었는데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국토교통부 소속돼 있으신 고위공직자 분께서 발령이 나셨습니다. 그래서 이날 그 취임식을 하는 날이 갑자기 이게 발령이 나는 바람에 그날 13일 날 그 취임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빠지면서 또 국토교통부에 계시는 또 한 분의 과장님이 또 같이 빠지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그럼 너무 좀 의미가 왜냐하면 저희가 국배학부하고 이런 것들이 국토교통부에 연관되어 있는 사업들이 대다수가 많거든요. 근데 그분이 빠진 상태에서 이걸 하는 건 별 의미가 많이 투식된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일정을 잡기로 연기를 했습니다. 연기를 했는데 그래서 또 그 다음에 3월 7일 날까지 잡았었습니다. 근데 금요일 날로. 근데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이제 그분이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정치적으로도 좀 관심 있으신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자꾸 이제 얘기가 돌고 이런 게 귀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꾸 그런 얘기가 돌면 차라리 이 좋은 의미에서 하는 이 정책 간담회가 퇴색될 수가 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안 하는 걸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마음도 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담당자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고위공직자 추천 간담회라고 하면 그래도 예산 정도를 다룰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그때 기재부에서도 오시겠죠. 물론 이제 오시겠지만 지금 4급 이상이라고 했는데 그럼 4급 이상이 지금 몇 급 대상이시죠? 추천이신 분들이? 또는 5급 이상. 5급,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많은 우리 시민들이 볼 때 네, 저희 간담회 할 때 이제 네. 세종 청사에서 이제 간담회를 4급 이상이었고 여기 초청하시는 분들은 중앙부처에 근무하시는 분들 다예요. 제천 출신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우리가 예산을 가져오기 위한 그런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타이틀에 걸맞지 않은 그런 기획이 되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지금 많이들 하고 계시고 저도 이제 그렇게 또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결국엔 전격 취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전시성 그런 행정의 모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런 것들을 할 때 좀 잘 기획하셔서 네.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그런 결과물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보고회가 좀 간담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좀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기획예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